페이지 32쪽 기본 간호 중 간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증에 대한 올바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았을 때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내성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생리통 약을 먹어오다 보니까 이게 한 알 되던 게 나중에는 2알 먹어야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면 하나를 똑같이 먹었을 때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개인의 정서 반응 중에 불안과 공포는 통증에 대한 반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신경쇠약 등은 통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과 젊은이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같고 진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은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2번, 임상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병원에서 다 보던 모습이어서 선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투약 및 처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물을 옮기고 환경 정리와 낙상의 요소를 관찰하고 소독기구를 정리정돈한다가 맞는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 병원에 가니까 간호조무사가 다 주사 놔주고 하던데 그러면 그거 다 불법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간호사도 사실 그래요. 닥터의 지시에 따라 이제 투약과 처치를 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그와 같이 간호사와 닥터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투약과 처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자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2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한번 볼게요. 1번,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라고 호소를 할 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걱정 마세요.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약간 희망 고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쉽게 나을 병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무례하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거 약간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공감과 경청입니다. 우리가 공감의 반대말은 또 이렇게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동정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부정적인 면담의 자세이고 공감은 이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환자분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막 친구한테 이런저런 일을 얘기했더니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막 충고를 듣는 것보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많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공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번. 면담 시 면담자의 태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되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4번에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막 조언을 하고 충고하는 자세는 피면담자가 자기 표현을 할 때 수축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냥 지켜만 보는 방관 또는 수긍과 동조가 있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피면담자의 무조건적인 이야기에 동의를 해드리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맞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33쪽 진단검사 보조 1번 요추천자시에 체위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추천자를 언제 하냐면요. 뇌 척수액을 뽑아낼 때 그러니까 뇌 수막염을 진단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검사에서 많이 쓰입니다. 해설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정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추천자를 하는 부위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요추 사이를 이제 닥터가 할 때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는 새우등 자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여기 앞면으로 가서 한쪽은 이렇게 머리 쪽, 그 다음에 한쪽은 여기 다리 쪽 이렇게 해서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 굵고 긴 바늘이 뼈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단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 보시면 이 요추천자를 한 환자는 평편한 곳에 눕혀서 앙화의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요추천자를 하게 되었을 때 환자의 자세는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머리를 올린다, 다리를 올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앙화의만 취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뇌 척수액을 뽑아갔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제 물이 빠진 건데 머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 이 부족한 뇌 척수액에 대해서 두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위해서 똑바로 누워 계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번,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처치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50세가 되면은 건강검진으로 이제 또 대변 자멸 검사를 하고 이제 또 이상이 있으시면 대장 내시경까지 하시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당연히 대장을 비워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시경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에 이렇게 변이 있으면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는다, 소변 검사를 한다, 밥을 먹게 한다, 억제대를 한다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고 하제를 복용하도록 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TV에서 봤는데 연예인분들 검사하기 전날에 이만큼 되는 물통을 안에 이제 하제를 넣어서 꿀꺽꿀꺽 마시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3쪽 성인 관련 간호의 기초입니다.
계통별 간호보조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질환들이 나올 차례네요. 1번,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급속 이동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간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덤핑 신드롬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4번에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라고 고를 수 있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가 이렇게 J자로 있었는데 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절제를 하시게 되면 일단 음식물이 들어와서 분해하고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빨라서 덤핑 신드롬이 생기는 것인데 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밥을 먹고 똑바로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또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측위를 취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단백이 아니라 고단백, 고지방을 드리게 되면 음식물이 좀 더 위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덤핑 신드롬을 예방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제한한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기 덤핑 신드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음식물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저혈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신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혈당에 빠져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주세요. 2번, 당뇨병 환자의 올바른 발 간호는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질환을 가지시다 보면 이제 혈관과 신경에 어떤 장애가 오는데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당뇨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 혈관은 이제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고 탄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당으로 혈관이 끈끈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혈당들은 우리 혈관의 내피에 이렇게 붙어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히 여기 말초 부분은 안 그래도 혈관이 공급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상처를 입게 되면 치유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궤양 그리고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 간호를 하는 방법은 각질이랑 티눈을 잘라주면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꼭 끼는 신발은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게 되면 이제 이렇게 트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처를 잘 받을 수 있고 발톱은 이렇게 동그랗게 깎기보다는 일자로 깎으면 내성 발톱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더운 물은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백내장 수술한 환자의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가 백내장과 녹내장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백내장은 말 그대로 흰 백자를 써서 노화로 인해 수정체에 혼탁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제 눈동자가 안개 낀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데 요거는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방수의 배출이 안 돼서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의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 안압 상승 예방에 주의를 한다. 이제 눈 부위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직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코를 세게 풀거나 환측을 아래로 두게 되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압 상승 예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4번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다 뭐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제 급성일 때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방금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금식을 시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창 예방하고 뭐 체온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막혔을 때 이 부분이 터져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빠른 수술에 대한 처치가 있으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비하여 NPO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온열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환자는 1번에 감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뜨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돌기염 환자분들은 온열 치료를 할 경우 염증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당연히 출혈 환자,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환자에게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체질 환자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체질 수술을 했는데요. 참. 여기서 하는 말이지만 혹시 그 체질에 수술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죽을 정도 아니면 비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외치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문에 이제 치핵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없애고 싶어서 치질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수술을 한 지 이제 뭐 1년 됐네요. 근데 웬걸 더 크게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팔도 이식할 수 있고 간도 이식할 수 있고 뭐 나중에는 심장도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신체를 대체할 수 없고 지금도 미지의 항문이 바로 항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장로라는 거를 들어봤지만 인공 항문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항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료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한 뒤에 이 항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변을 한 요 정도 굵기에서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요 정도밖에 못 보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또 찢어지더라고요. 출혈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집에 좌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욕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뭐 차가운 물로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혈액순환도 시키고
또 이렇게 온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척수의 통증 관문을 닫아준다라고 해서 통증 조절에도 좋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치질을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혹시 치질 있으신 분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시면 생활 습관으로 최대한 이제 식이섬유 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연고도 써보시고 약도 쓰시다가 진짜 안 되면은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온열 치료를 적응할 수 있는 건 혈류를 촉진하고 긴장성 근육통과 치질, 그리고 생리통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1번부터 4번까지의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충수돌기염, 개방이 돼 있는 상처, 감각장애, 의식장애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6번, 충수돌기염 환자 수술 후에 심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수돌기염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면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자, 환자분 주무시면 안 되고 자, 숨쉬기 연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이유는 가스 교환으로 폐 확장을 돕기 위하여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체가 이렇게 마취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폐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수술을 받다가 나중에 깨어나게 됐을 때는 이 인공호흡기를 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스로의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기폐 예방이라고 하는데 무기폐는 우리가 폐가 이렇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확장과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폐가 푸성처럼 공기를 품고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허탈된 상태를 뜻하고 허탈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들게 되고 또한 공기 흐름이 얕아지기 때문에 폐에 분비물이 쌓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번. 화재로 인한 2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크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정답은 2번. 침구의 무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고를 수 있고 크레들이 어떤 기구냐면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면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뼈대를 갖춘 걸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기구를 뜻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덮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어쩌면 이불도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피부에서 진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붕대도 젖고 이불도 젖게 되면 환자분이 체온 유지를 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화상 입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폐경기 여성이 있어 갱년기가 시작되는 약 5년간의 심한 뼈 손실이 일어난 골다공증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정답은 3번. 에스트로겐의 감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폐경기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에스트로겐은 조골세포, 그러니까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조골세포도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칼슘의 어떤 섭취와 흡수의 부족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은 이렇게 우리가 뼈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잘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구멍이 뿅뿅 뚫리는 걸 뜻하죠. 그래서 뼈 안쪽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뭐 골반이라든지 손목 부분을 제일 골절을 많이 입으시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문제가 나오네요. 요추천자를 한 뒤에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저희 배웠죠? 앙하이로 눕혀드려야 되고, 앙하이로 눕혀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까 뇌 촉수액을 이렇게 꺼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누출에 대한 압력이 떨어지면서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 촉수액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뇌랑 촉수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액을 뜻하는데 이제 뇌 촉수액이 부족한데 이렇게 앉아버리면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을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10번. 무의식 환자에게 침상에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할 때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퇴부부터 수라부까지 적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간호실기 시간에 대전자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배웠을 텐데요. 대전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여기 다리 옆쪽에 이렇게 길게 해놓은 큰 두루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리 옆에 이렇게 콱 채워두는 이유는 그냥 두게 되었을 때는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해설에 발 지지대도 있는데요. 발 지지대는 우리가 이렇게 발 밑에다가 두는 걸 뜻하는데 이제 누웠을 때 발이 요런 모양으로 되는데 이제 발 지지대를 두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족저 굴곡을 예방한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무의식 상태에 있으시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발 지지대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족저 굴곡이라는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딱 걸을 때 이렇게 딱 90도로 방바닥에 발이 다 디뎌야 되는데 이렇게 까치발을 드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관절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발 지지대입니다. 자, 오늘은 3문제만 더 해볼게요. 아무래도 간호의 기초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꽤 많습니다. 11번. 고막 수술 후에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당연히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눈 수술하고도 비슷한데 환측에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를 아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게 해야 되고 기침과 심호흡을 수시로 하게 되면 심호흡까지는 괜찮지만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코풀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수술 부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혈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면 안 되겠죠? 12번. 평소에 담배를 즐겨 피는 60대 중반의 음식점을 하는 O씨는 COPD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O씨에 대한 간호돕기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 물을 하루에 10리터를 드시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침대를 하부로 아니라 상부로 올려야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폐가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숨을 쉬시기가 더 편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말이 꼬이네요. 자, 그리고 4번. 환자에게 저칼로리, 저지방식이 아니라 골고루 드시게 해야 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은 주로 우리가 유방암 수술을 하신, 유방절제술을 하신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는 것은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게 입술이에요. 네, 오 해서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는 입구를 작게 해서 후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폐에 남아있는 공기라고 하는 장기량을 낮출 수 있고 호흡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기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13번. 장기부동 환자에게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간호는 정맥혈의 귀환을 도울 수 있고 피부 통합성 유지도 해야 되고 체위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하부 폐 분비물의 정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비타민을 준다, 변비를 예방한다, 뭐 탄력 스타킹을 쓴다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세를 바꿔주는 체위 변경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꿔주는 이것을 2시간에 한 번씩 해드리면 좋고 우리가 흔히 백케어라고 해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무의식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등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정맥혈의 기한, 피부 통합성 유지 등등 그리고 욕창 예방에도 좋습니다.